태자귀 의식날의 나병이의 모습을 보면 보석 박힌 장식을 같은 위치에 하고 있긴 한데 목걸이가 아닌 브로치이고 잘 보면 보석의 모양 자체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브로치의 보석은 타원형에 가까운 물방울 모양인데 반해 목걸이는 원형에 가까운 보석이죠. 어느 순간에 지금의 이 목걸이로 바뀐 걸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이 브로치가 보인 것은 최만월에게 악귀를 없애는 방법을 전달받은 때, 그런데 잘 보면 이때 최만월은 어떤 작은 보관함을 들고 있는데요. 네, 목걸이 하나 들어가기 딱 좋아 보이는 고급스러운 보관함이죠. 이 안에 지금 나병이가 하고 있는 보석 목걸이가 들어있었을 테고 이것이 아마도 악귀를 없애는 데 필요한 밝혀지지 않은 6번째 물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널 다시 찾아올 거야. 내 이름을 물어보려. 누가 누굴 속이고 누가 그 속이는 걸 이미 간파하고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악귀의 모든 행동의 이유, 악귀가 구산형과 염교수를 이용해 이루려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겠죠. 제신 날 좋아해주면 안 돼요? 누군가 한 명쯤은 나도 날 좋아해줬으면 좋겠는데. 지들이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람을 수없이 많이 죽여온 잔혹한 악귀이지만 알고 보면 상당히 인간적인 걸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이는데요. 뭐 대단한 주술로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면 악귀의 상황에 어떤 생각을 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을 걸 달라고. 물 보급받달라고. 니들이 날 죽였어. 맞아, 우리가 널 죽였어. 염씨 일가에 의해 일주일간 굶겨지고 끔찍한 죽임을 당한 뒤 그들의 돈만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서 수십 년간 부려진 악귀. 이 악귀 또한 마땅히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 바램은 자신을 죽이고 수십 년간 도구로서 이용만 해온 염씨 일가에 대한 복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18을 통해 염교수의 할아버지 염승옥 대표와 아버지 염재호 역시 중현 캐피탈의 사내병원에서 악귀의 손에 의해 죽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겨우 푼돈이나 만지겠다고 그 귀신이 날 들어온 줄 알아. 죽여버릴까? 이 새끼? 그리고 그것은 모두 나병희의 뜻이었죠. 죽어. 혜상이 엄마를 죽이려고 해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네 엄마가 죽으면 네가 거액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이야. 그런데 악귀는 악귀의 시인자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대신에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앗아가려 한다고 하죠. 염교수의 아버지 염재우의 경우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려 했었고, 염재우 사망 이후 민박집에서 어린 염교수의 모습으로 찾아온 악귀는 염교수가 제일 사랑하는 그의 엄마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병희의 남편인 염승옥의 경우엔 나병희가 무사했죠. 염승옥에 있어 나병희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는 따로 있었던 거죠. 내가 살면 너도 살아. 네가 살면 나도 산다. 남편 염승옥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걸 안 나병희는 남편의 목숨을 악귀에게 넘기고 그 아들마저 악귀에게 줍니다. 나병희로서는 가장 사랑하는 것 2개를 넘겨 악귀가 죽지 않는 한 자신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계약을 따로 하나 한 거예요. 이 염씨 집안에 강한 복수심을 가진 악귀는 이 계약을 통해 염씨 일가장손 2명을 차례로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부터가 복수인 거죠. 결국 남은 것은 그 손자인 염혜상 교수와 무당을 시켜 자기를 죽여 악귀로 만든 나병희뿐입니다. 네, 그리하여 악귀의 최종 목적은 바로 남편, 아들, 손자까지 돈 욕심 때문에 다 잃고 지독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나병희가 자신의 손에 죽는 것이겠죠. 너네 알았네? 이 작품에서 그냥 나온 장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냥 죽였는데 이 드라마에서 악귀가 구산형의 시인 뒤 가장 먼저 죽인 보이스피싱범. 이때는 굳이 모든 돈을 탈탈 털어 건물 위에서 뿌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죠. 돈 때문에 죽임당하고 돈 때문에 악귀가 되어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도구가 된 악귀이기에 이 장면은 악귀가 돈에 대한 욕망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악귀는 나병희에 복수하기 위해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필요하다는 손자까지 바치려 한 그 돈, 이 돈으로 마치 보이스피싱범이 죽기 전 전 재산을 뿌리고 죽은 것처럼 나병희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안기고 마침내 목숨까지 빼앗으려 할 겁니다. 그런데 둘은 함께 목숨이 이어진 계약을 한 상태죠. 네, 자신이 죽어야 나병희도 죽을 수 있고 그렇게 악귀는 자신을 없애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네, 악귀로서의 자기 목숨도 버려가면서까지 나병희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나병희는 구교수에 의해 den기를 탈취당해 더 이상 그 악귀를 도구처럼 이용해 돈을 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악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홈페이지의 나병희 설명도 그렇고 작중에서도 나병희는 절대 집 밖을 나가지 않으며
하루 종일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만 보고 있고 경비원도 언제나 상시 대기 중이죠. 그리고 나병이는 최만월이란 이름을 듣고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최만월이라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악귀가 죽지 않는 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그 이전에 누군가 이 악귀를 죽이려 한 시도를 했었고, 악귀가 죽으면 나병이 자신도 죽게 되기에 이를 막기 위해 나병은 집 밖을 절대 나가지 않고 경비병들을 여러 동원하였으며 CCTV로 언제나 집안 곳곳을 감시하며 침입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차피 밖에서 조사하고 이름 알아내고 5개의 물건을 찾으면 끝나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죠. 나병이는 악귀를 없애는 방법을 아들 염주우에게 알려주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었고, 그랬기에 그 화가 미쳐 그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염교수의 어머니와 구교수 역시 이 방법을 믿고 그대로 했다가 목숨을 잃었죠. 드라마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목단이라는 이름이 틀렸기 때문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과연 철두철미한 나병이가 이름만 잘못 알려줬을까요? 애초에 5개의 물건이 아니라 더 필요했다면. 나병이는 항상 붉은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모습에서도 항상 차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나병이의 모습이 등장하는 가장 오래전의 장면, 태자기 의식날의 나병이의 모습을 보면 보석 박힌 장식을 같은 위치에 하고 있긴 한데 목걸이가 아닌 브로치이고, 잘 보면 보석의 모양 자체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브로치의 보석은 타원형에 가까운 물방울 모양인데 반해 목걸이는 원형에 가까운 보석이죠. 어느 순간에 지금의 이 목걸이로 바뀐 걸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이 브로치가 보인 것은 최만월에게 악귀를 없애는 방법을 전달받은 때. 그런데 잘 보면 이때 최만월은 어떤 작은 보관함을 들고 있는데요. 네, 목걸이 하나 들어가기 딱 좋아 보이는 고급스러운 보관함이죠. 이 안에 지금 나병이가 하고 있는 보석 목걸이가 들어있었을 테고, 이것이 아마도 악귀를 없애는 데 필요한 밝혀지지 않은 6번째 물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적힌 5가지 물건과 이름 하나라도 들리면 악귀를 없애려는 사람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용이가 물건들을 잡을 때 다 환영이 보였지만 아마도 마지막 욱비녀는 전혀 상관없는 가짜 페이크일 테고, 이 목걸이가 사실은 진짜 5번째 물건이겠죠. 제 반차 사줄 테니까 그 돈 받고 꺼줘. 이 집 어떻게 구한 거예요? 너무 좋다. 강모가 어련히 알아서 했겠어. 며느리가 악귀를 없애려 했단 걸 알고 있고, 구교수가 댕기를 가져갔지만 그가 댕기를 없앨 것 같지 않자 그에게 화원제 같은 좋은 집을 살 돈을 챙겨 돌려보낸 나병이. 구교수가 5개의 물건 그리고 이름만 알고 있으면 악귀를 없앨 수 있다 잘못 알고 있기에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그 이후 누군가 악귀를 없애려 한 시도를 했고, 이에 불안해진 나병이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마지막 6번째 물건, 목걸이를 자기 몸에서 절대 떨어뜨리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게 된 것이겠죠. 향이야. 이 목걸이는 아마도 죽은 아이의 피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식에서 분명 아이의 피가 뿌려졌고, 많은 오컬트물에서 항상 영적 존재와 관련된 의식의 매개는 언제나 피였으며, 오프닝 영상에도 나무에 맺히는 한 방울 피가 보여지기에 이 보석의 붉은색은 아마도 향이의 피로 인한 게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여기까지 악귀 18을 본 저의 뇌피셜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록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